네, 5월에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보도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최근 증시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관세 정책에도 타격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12월에 저희 또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그 당시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들어갔죠. 네, 쑥 들어갔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5월에는 진짜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정말 5월에 되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아직까지도,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연말 연초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형성이 되고 그런 기대감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번 5월에 해제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확실하게 해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주는 이제 교훈, 인사이트를 들어보면 사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엔터주들도 그런데 미디어, 드라마 네.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에 한한령 해제되는 거에서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드라마는 처음으로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방영이 신작이 동시 방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가 중국에 새로 나갔을 경우에 이제 추가로 얻게 되는 마진,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형성이 되고 있어서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좋았고 사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놓기에는 여전히 이제 좀 기대할 부분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기대감을 가지되 너무 이제 크게 기대를 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5월 돼봐야 아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기대감을 놓기도 좀 애매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엔터주도 그렇고 컨텐츠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게 한한령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한한령 해제가 아니더라도 좀 지금 글로벌리하게 실제로 인기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한한령까지 해제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엔터사들이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나와야 될 기업들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엔터도 미디어도 주가를 끌고 가는 주요 요인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좀 주가에는 더 강세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꼭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실적이라든지 좀 기대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중국 끝났네, 이제 다른 거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대할 부분들을 이제 또 말씀드릴 테니까 네.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 어느 정도로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중국만 놓고 봤을 예. 때는요. 지금 엔터랑 미디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우선 미디어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겠죠. 사실 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곳에 이제 OTT에 동시 송출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 OTT들이 중국 시장에선 서비스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추가로 판매가 됐을 때 현재로서는 동시 방영을 하게 될 경우 작품당 25에서 30% 정도의 마진이 남는 상황인데 중국이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더블 작품당 50%까지 마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당장 이익에 붙을 만한 수혜가 생긴다. 뭐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앨범이나 이런 부분은 야금야금 뒤로 수출이 되고 있긴 했습니다. 아예 재개가 안 되고 재개가 될 걸로 기대하는 부분은 공연입니다. 사실 공연이 2017년 한한령 이전에 이제 빅뱅이 가장 최근에 한한령 전에 공연을 했었던 마지막 가수인데요. 그때 당시의 숫자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모든 엔터사들이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입니다. 한 4%,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권 가수, 웨이브이라고 하는 중화권 국적의 가수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중이 한 10% 남짓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공연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 2016년에 빅뱅이 공연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중국에서 한 55만 명 정도를 모객을 했었고 그 당시 콘서트와 MD 합산으로 한 36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벌었습니다. 예. 가수당 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현재
현재 엔터사들 보면은 웬만한 가수들은 다 중국에서 공연을 그래도 할 정도의 체력은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수당 최소 뭐 정말 보수적으로도 뭐 100억, 200억 이상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열린다고 했을 때 숫자적으로는 엔터도 미디어도 모두 다 수혜를 당장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관세, 뭐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디어 뭐 K 콘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아니면 K-팝 이런 쪽 또 앨범 수출도 여기는 이제 관세 영향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물건을 수출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무형 자산, IP라고 하는 거에 아. 대한 수출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으로부터는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도 아니기도 하고요. 사실 미국에서 한국 가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게 미국은 큰 시장은 맞지만 이제서 진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세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지금 크게 진출을 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엔터 쪽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지난주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제 SM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스투 하트 그리고 데뷔했고 또 에스파 있잖아요. 카리나 있는 에스파. 맞습니다. 여기도 뭐 성적 좋고 또 이제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일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너무 어려운 예. 질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는 지금은 엔터사들 중에서 뭐 하이브를 가장 선호하긴 하이브. 합니다만 이제 SM이나 JYP나 YG 엔터나 당장 한두 달 사이에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저는 충분히 다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이브가 그 밑에 레이블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예, 거기 굉장히 많아요. 보이그룹도 많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브는 충분히 좋습니다. 하반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네. 이제 상반기 지금 짧게만 본다고 하면 1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의 엔터 섹터에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가장 이제 단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충분히 다 외형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만으로 오르기엔 상당히 좀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JYP나 YG나 SM이나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SM도 오늘이죠. 이제 오늘 하츠투하츠라고 하는 신인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신인 걸그룹이 데뷔하는 것도 있고 이제 2분기에 접어들면서 뭐 에스파나 라이즈 뭐 돈을 이제 많이 벌어다 주는 가수들 컴백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SM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자회사에서의 실적 개선이 올해를 보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연결이랑 별도라고 놓고 봤을 때 이제 별도는 SM 본업입니다. 연결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올해 90억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숫자가 개선이 될까를 첫 스타트를 끄는 게 키이스트라고 하는 회사의 매각 선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간 20억 원 정도의 이제 실적 개선되는 이익단에서 개선된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소속 아티스트의 컴백과 신인 아티스트 데뷔 그리고 연결자 회사에서의 개선 등이 다 모여 있을 때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보고요. YG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그러니까 24년 4분기까지도 좀 적자를 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한 가수들이 없는데 신인 데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핑크의 컴백이 슬슬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아직 공개된 일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연이 점점 뒤로 더 붙을 예정이고요. YG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핑크가 저번 투어에서 210만 명을 모객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규모의 공연 일정이 나오게 되면 또 주가에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지금은 엔터에게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이브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대기업으로 지정이 된 거죠. 이제 맞습니다. 총수 지정하고. 뭔가 좀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또 상승 모멘텀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하이브는 이제 가장 좀 우려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조금 비싸다라는 게 좀 우려가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역사적 저점은 맞는데 이제 거의 30배 넘는 가격을 주고 사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뉴진스와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이제 뉴진스 말고도 이제 민희진 대표와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한 비용이 또 언제 반영될지 모른다라는 점이 하이브에게는 좀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6월 말이면 다 전역을 합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위버스라고 하는 1,000만 명의 MAU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수익화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년 12월부터 이제 구독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멤버십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이제 2,000원대의 가격을 구독을 하는 모델인데요. 올해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료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 위버스에서의 수익화가 보여지게 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감내할 만큼의 성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하이브는 이제 2분기부터 조금 더 성장할 모멘텀들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JYP 엔터 요즘에 제가 좀 그거 보니까 네. 킥플립 그리고 데뷔를 했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 또 일본 걸그룹 리주 맞습니다. 또 지금 뭐 오리콘 빌보드 재팬 정상을 차지했다고 하고 또 보니까 트와이스나 뭐 스트레이키즈 기존 그룹보다도 오히려 그럼 이렇게 신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맞습니다. 신인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신인이 왜 기대가 되냐, 왜 주가가 오르냐라고 하면 제가 좀 많이 드는 예시인데요. 네. 이제 반에서 1등 하던 친구가 1등 하면은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관에서 누군지 잘 모르던 10등, 15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2등을 하면 궁금하잖아요. 주목하게 누군데? 되죠. 네, 맞습니다. 예. 누군데? 갑자기 2등을 했지? 그런 이벤트가 신인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얼굴이 시장에 공개가 됐을 때 생각보다 너무 컨셉도 신선하고 이 가수 좀 괜찮은데? 라는 식의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JYP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킥플립이라는 보이그룹이 데뷔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니쥬라고 하는 일본 걸그룹도 일본에서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두 팀의 신인이 더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이그룹 중국 로컬들로 이루어진 보이그룹도 이제 올해 데뷔를 앞두고 있고 또 일본 보이그룹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아니라 이제 라틴 걸그룹도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로컬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9월, 24년 9월 이제 추석 즈음이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가수가 갑자기 100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 공연 일정을 공개했네라는 게 이벤트가 되면서 지금까지 그런데 1월에 신인이 데뷔하면서 신인도 잘 나왔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신인이나 이제 이제 오래된 연차의 IP나 다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JYP를 앞으로 보실 때는 이미 신인은 데뷔를 했고 앞으로 보실 때는 두 가지. 새로 데뷔하는 신인보다도 저연차 아티스트가 많습니다. 엔믹스라든지 말씀하신 니쥬라든지 저연차 아티스트의 성장이 얼마나 잘 나올지를 첫 번째로 보는 게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은 나왔으니까 이제 공개될 일정은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일정이거든요. 어느 규모의 공연장에서 몇 회 몇만 명을 공연을 할지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아직 실적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4분기에 대한 실적.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트래킹을 하신다면 충분히 JYP도 이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그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되면 이게 주가에 또 바로바로 좀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사실 모든 월드 투어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오르는 배경은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진입을 이제 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5만 명, 6만 명 스타디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규모의 공연장은 사실 과거에 방탄소년단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공연장을 누가 몇 번이나 더 가냐. 그리고 JYP한테는 이런 스타디움 공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미국의 이제 공연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 공연의 일정 규모 이상, 이제 아레나급 이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분을 정산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모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JYP한테는 매출이 성장하는 되게 중요한 기회인 거죠. 근데 이제 스타디움급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많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JYP에서는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추가로 얼마나 오르냐를 기대하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와이스 월드 투어 일정이 좀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도 여쭤볼게요. 이제 역시 미디어 컨텐츠 요즘에 K 컨텐츠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더 주가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CJ ENM 워낙 크니까 이제 최근에 500억 대작 근데 성적이 안 좋았다면서요. 네. 이 500억 대작이 뭐예요?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이민호, 공효진 배우가 나오는 아, 드라마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어. 500억이나 들였는데 생각보다 화제성이 높지가 않았어요. 예. 예, 시청률도 한 1,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에 나왔죠? 놀랍게도요. 최근에 종영했습니다. 최근에요? 예, 마지막 방송이 이제 네. 어제 아, 끝난 그렇군요. 예,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끝이 났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비용은 크게 들였는데 화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영된 1분기에는 어쨌든 판매 매출과 이익은 인식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들이 비싸기 때문에 이 500억에 대한 제작비를 한 분기의 비용으로 다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가 상각을 합니다. 무형 자산으로 잡아둔 후에 방영이 끝나고 나서 동시 방영됐을 경우에 이제 2개 분기 동안 정액 상각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1분기는 판매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2분기가 이제 상각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막상 예. 드라마는 1분기 방영이 끝났는데 드라마에 대한 영향이 2분기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CJ ENM도 그렇지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혹은 콘텐츠리 중앙 이런 회사들이 2분기까지도 편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탑라인이 부진한데 비용은 또 나갈 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반기까지는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엔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맞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미디어들은 상반기는 실적단에선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 대신 이제 편성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 중심에 실적이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콘텐츠를 소비할 때 보면 이제 웹툰 원작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한 경우가 굉장히 완성도도 좋고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강풀의 뭐 조명 가게라든지 그 이전에 맞습니다. 무빙도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보니까 뭐 또 강풀의 그 마녀 지금 방영 중이고 네. 이러면 거꾸로 웹툰 쪽 그 콘텐츠 하는 쪽을 또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웹툰이 예. 드라마화가 된다라고 예. 했을 때는 그 웹툰 원천 IP에 대해서 이제 방송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제작사들이 일부 사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네이버랑 지분 스왑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예. 이제 네이버를 기준으로 웹툰 IP들을 가지고 와서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드라마를 만들 때 이미 검증이 된 IP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인기가 높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을 경우에 정작 그 웹툰사들이 갖게 되는 이익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호재를 뭐에서 찾아야 되냐라고 본다면 네. 아무래도 기존에 실적을 깎아먹었던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예. 티빙과 피프스 시즌이라는 미국 제작사인데요. 이 티빙에서 어쨌든 올해 4월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KBO 야구 시즌이 또 시작이 될 거고요. 티빙도 지금 2027년 앞으로 2년 동안 해외 진출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총 1,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가지고 또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미리 올해 중에 볼 거는 이제 웨이브랑 이제 합병이 되는 시장 재편 효과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단기 출혈은 있을 거고요. 웨이브가 지금 연간으로 거의 800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비용단에서는 둘이 합쳐졌을 때 단기 출혈은 있습니다만 시장을 재편한다라는 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ENM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라이브 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비용들은 이미 24년 3, 4분기 실적에서 다 끝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티빙에서 얼마나 성장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가 얼마나 손실폭을 줄이고 여기서 드라마를 더 만들어서 매출을 낼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합니다. 하반기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